공주영은 걔 진짜 좋아했을 텐데 상처받을 거 아니야,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경호가 굉장히 부러운 거죠. 이런 여자친구를 주영이가 만나고 있구나, 내가 원하던 그런 여잔데. 네, 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291화 연애혁명 떴네요. 리뷰를 해봐야겠죠. 경우의 시점으로 자리미를 바라보는 제아벌 네 번째 이야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또 경우는 어떤 씬에서 자리미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봐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1화 제아벌 네 번째 이야기. 경우는 PC방에 있어요. PC방에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공주영 여친인가? 조승민 갈겼다던데 라고 얘기를 듣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왕자림 진짜 라고 하면서 역시 왕자림답다, 왕자림 진짜 골 때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미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정을 억누르기는커녕 제어가 되질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또 하루는 자리미의 생일날, 주영이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우 생각에는 자리미가 싫어할 것 같은 거죠. 주영이는 자기가 처음 챙겨주는 생일이라면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우는 이런 주영이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요. 내가 아는 왕자림은 이런 거 싫어하는 애니까. 근데 주영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곽보경을 만날 때 여자친구 처음 만나면서 걔한테 배운 게 바로 이런 이벤트 하는 거였고, 이런 이벤트를 했을 때 여자애들이 좋아한다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자리미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주영이이죠. 그냥 처음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그래서 일단 경우는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읽혀졌다. 자리미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영이가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자리미는 싫어했고, 주영이는 이거 너 좋아하라고 한 건데 왜 대체 화를 내냐 라고 둘이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예상이 맞을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합니다. 즉 내가 공주영보다 왕자림을 더 잘 알고 이렇게 둘이 싸울 때마다 뭔가 속으로는 기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곽보경이 행동을 그렇게만 안 했어도 계속 잘 만났을 텐데, 즉 경우는 주영이가 자리미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깨지길 바래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자리미를 만나고 싶고 주영이는 얘를 계속 만났어야 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둘이 뭔가 마찰을 보일 때마다 엇갈리는 게 보였고,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왜냐면 왕자림은 그런 거 싫어하니까 내가 왕자림을 더 잘 이해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뭐하냐, 빨리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내가 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죄책감과 자기가 자리미를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계속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는 거로 보여요. 근데 이 따옴표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경우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따옴표가 없는 거는 그냥 나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걔네들 문제잖아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면 저 둘이 화해를 하게 될 테고, 그럼 사이가 좋아지면 내가 왕자림한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드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리미가 주영이 집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화해를 한 것처럼 보여요. 이걸 보니까 왕자림이 먼저 내 예상이랑은 다르네, 잘 된 걸 거야 라고 속으로 또 이렇게 억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공주영한테만 잘하면 된다, 왕자림을 좋아하는 거는 최대한 없애야 돼,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공주영은 자신한테도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굉장히 착한 친구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이죠. 또 하루는 갑자기 안경 쓴 어떤 남자애가 주영이랑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얘가 최한별이구나. 근데 속으로는 웃겨. 왜냐면 이들이 싸우는 게 자기한테는 속으로는 기쁜 거죠. 이렇게 자림이랑 주영이가 갈등이 될 때마다 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기쁜 걸 어떡해. 근데 주영이를 보니까 이렇게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경우의 생각에도 그 남자애가 확실히 자림이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게 주영이 눈에도 보이니까 이렇게 질투를 하고 분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다른 날에도 한별이가 계속해서 자리미를 찾아오는 걸 보니까 마치 경호가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 미친 새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자리미한테 접근하는 게 싫은 거예요. 자리미랑 주영이 사이에 이 남자가 끼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이 남자애한테 한마디를 하게 돼요. 남자친구 있는 애한테 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근데 속으로는 나였으면 이럴 일 없는데 진짜 점점 더 경우가 죄책감, 그런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에 더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점점 더 기분이 더럽다고 하죠. 계속해서 자리미한테 접근을 하니까.
하루는 주영이 집이었어요. 주영이가 그 남자애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보고 경호가 한마디 하게 됩니다. 주영이의 답답한 행동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가 짜증이 나는 거죠. 자기가 안 나서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영이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영이 입장에서는 그림의 정체가 밝혀지는 게 상당히 껄끄러워 했잖아요. 근데 경우는 주영이의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자리미는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내가 너보다 자리미를 더 잘 알아 라는 식으로 멘트를 뱉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 그림이 솔직히 말하면 경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찢어버리죠. 뭔가 이성을 점점 놓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영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신 새끼, 왕자림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 나는 그렇게 잘 알겠는데 너는 왜 몰라? 자리미 옆에 있는 애가 넌데 넌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내가 너보다 자리미를 더 아니까 나는 너보다 자리미한테 어울리는 남자야 라고 정신승리를 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한별이 때문에 이 둘이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경우는 좀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주영이가 빡친 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주영이가 여기서 걔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라고 말을 하는데 뜨끔하죠. 왜냐면 자기도 약간 해당되는 얘기니까 마치 자기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걔랑 달라. 내가 자리미한테 뭔 짓을 한 적은 없어. 난 걔랑 달라. 난 해당되지 않아. 공주영은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걔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뭔가 뜨끔하고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곽보경이 등장을 했고 옛날 생각이 나죠. 다시 한번 주영이에 대한 죄책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얘를 보니까. 근데 경호가 이제 곽보경을 보고 나서 주영이를 봤더니 주영이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니까 더 싸우겠구나. 근데 속으로는 좋아하겠죠. 싸워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화해를 했어요. 싸울 줄 알았는데, 이 둘의 사이에 금이 갈 줄 알았는데 화해를 한 장면을 보니까 언제 화해한 거지? 왜 화해한 거지? 궁금하죠. 그래서 주영이를 불러서 걔는 어떻게 됐냐? 최한별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주영이가 잘 끝냈다, 톡으로 얘기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톡을 보여주는데 이 톡을 보니까 최한별이 친구로서 좋아한다, 너네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톡을 보내잖아요. 근데 경우는 친구로서 좋아하지 이 멘트를 친구로서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속으로 자리미를 친구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리미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데 너가 자리미 학교에 막 찾아와서 그러는 거 보면 너도 나랑 똑같은 애잖아, 친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오히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듯한 그런 속마음을 내뱉고 있어요, 경우가. 그러면서 최한별 보고 또라이라고 하죠. 이거는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영이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뭐 이젠 안 그럴 것 같고 그냥 나는 이해할래 라고 주영이가 얘기를 하니까 경우가 여기서 미안하면 됐다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럼 나도 왕자림을 좋아하는 게 주영이가 알았을 때 주영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려나? 라고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찝찝하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곽보경이 주영이한테 찝적댑니다. 이걸 보니까 주영이가 너무 답답한 거지. 너는 화해했나 싶더니 또 이러냐? 또 왕자림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 거냐? 라고 주영이를 속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주영이를 안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걔랑 연락하기 시작하네. 진짜 어이없는 애네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게 곽보경이 주영이한테 다시 찝적대는 걸 보면서 주영이는 걔랑 왜 헤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경우가 이거를 말을 해줘야 되나 마나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대요. 말하기로. 공주영이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주영이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거를 주영이가 알게 되면 주영이가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경우가 일부러 말을 안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 사실을 자리미한테 말하잖아요. 이거는 주영이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리미랑 주영이 사이에 뭔가 금이 가는 걸 원하고 주영이가 상처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게 지금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주영이한테 뭔가 상처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리미가 그 곽보경한테 굉장히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얘가 이런 말도 하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자리미의 매력에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곽보경과 있었던 일을 말을 했더니 자리미가 말하지 마, 공주영은 걔 진짜 좋아했을 텐데 상처받을 거 아니야, 말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경호가 굉장히 부러운 거죠. 이런 여자친구를 주영이가 만나고 있구나. 내가 원하던 그런 여잔데, 이런 여자가 흔치 않은데 주영이가 만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자리미의 모습을 보니까 경호는 한층 더 반했고, 그래서 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무조건 말해야겠어, 난 니네 둘 사이에 뭔가 금이 가는 걸 봐야겠어, 주영이가 상처받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호가 나중에 주영이랑 틀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가장 결정적인 대사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주영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굳이 안 했는데 이제는 합니다. 자리미가 분명 주영이가 상처받을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더 그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 이후에 주영이 옆에 있을 거냐 자리미 옆에 있을 거냐 라는 질문을 답할 수 있어요. 당연히 자리미 옆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경우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화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주영이는 곽보경 일로 상처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리미를 좀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주영이가 자리미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겠죠.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점점 둘 사이에 내가 낄 수 없게 됐다는 거를 서서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는 다시 한번 결심해요. 아, 내가 낄 자리는 없구나. 이제 그만하자. 왕자림에 대한 감정을 나도 정리하고 싶어. 경우는 느껴요. 자리미와 주영이 사이에는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고 오히려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내 감정, 없어야 되는 이런 내 감정 때문에 셋이 그렇게 즐거웠던 웃고 떠드는 이 순간들이 사라질 것 같았다.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만 빠지면 아무 이상 없는 관계. 이때부터 경우는 이들과 다니지 않기로 계속해서 결심을 하고 뭐 하교를 하든 등교를 하든 이 둘이랑 같이 다니지 않기로 결심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놀러 가자고 주영이가 말을 했는데 안 간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왜냐면 같이 다니지 않아야 되니까. 나는 왕자림에 대한 감정을 이제 정리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왕자림과 같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헌팅하는 애들 엄청 많은데 아, 그럼 믿을 만한 애가 누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는 애들 보니까 결국 가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자기가 없으면 자림이 주변에는 계속해서 남자가 들끓을 테니까 누군가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죠.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한 번 더 하면서 이번 290이라는 마무리를 짓게 돼요. 떡밥 같은 거는 딱히 이 화에 없었고 그냥 경우가 계속해서 심적으로 내적 갈등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경우도 자리미를 좋아하고 싶지 않고 자리미를 좋아하게 되면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게 조절이 안 된다. 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자리미가 신경이 쓰이는 뭐 그런 식으로 내적 갈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화였던 것 같아요. 자, 291화를 다 봤고 이 화를 보면서 확신이 든 게 노력은 해요. 확실히 자리미에 대한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경우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점차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우가 자리미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게 이 죄와벌 시리즈에서 계속 보여집니다. 순차적으로도 계속 커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경우의 마음은 점차 커질 거고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토리가 그렇게 돼버린다면 당연히 경우와 주영이는 멀어질 게 분명하고 경우는 주영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겠죠. 어쨌든 291화를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291화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경우가 왜 그러는지 짜증나고 주영이가 안타까워 보이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 경우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깝네요.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던 경우였고 팬도 굉장히 많았던 경우였는데 점차점차 뭔가 흑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주영이 과거편 해가지고 주영이 시점에서 바라본 연애혁명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영상 이후에 주영이의 고등학교 편을 빨리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레드진생이었습니다.